강력한 토네이도가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이오와주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서 현 조지 게스콘 검사장과 맞붙게 될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오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매출 부진 극복을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서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호소 체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에서 수백 명의 망명 신청자가 퇴출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이오와주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어제 중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평화롭던 아침, 순식간에 들어닥친 토네이도는 가옥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대피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Super loud, and my mom dragged me to the corner to make sure we were fine. And then it got really loud, and we thought we lost our house, but we were lucky. But like everyone else is not so much. 토네이도 돌풍에 여러 대의 풍력 발전기가 나무젓가락처럼 부러졌고 터빈에 불이 붙으며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풍력 발전기는 토네이도의 강력한 바람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번에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에 힘없이 부러진 겁니다.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갔던 차량들이 가옥을 덮쳐 추가 피해로 이어졌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기관 시설도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안당국은 가용 인력을 집중시켜 인명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망자와 부상자는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adly, we can't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fatalities with this tornado. Also, injuries have been sustained by residents here in the Greenfield area. We are still working to assess and update the information as it becomes available. 아이오와주를 덮친 강력한 토네이도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며 피해 복구에는 최소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는 11월 5일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서 현 조지 게스콘 검사장과 결선에서 맞붙게 될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오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각종 소매 강절도 문제 해결과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예산 4억 6천만 달러, 소속 검사 750명에 전체 직원 2,100명, 한 해 사법 처리 건수만 18만 건에 달하는 독립사법기관의 수장. LA 카운티 검사장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현 검사장은 조지 게스콘.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범죄자들을 너무 쉽게 풀어주고 심지어 불기소 처리하는 등의 급진 정책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각종 소매 강절도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임기 동안 2번이나 소환이 추진되기까지 했습니다. 결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9명의 후보가 출마한 지난 3월 검사장 예비선거에서 25%의 낮은 득표율을 얻으며 오는 11월 결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선에서 맞붙는 상대는 연방검사와 연방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네이선 호크먼 변호사. 2년 전에는 공화당 소속으로 가주 검찰총장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고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카운티 검사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34년 경력의 법조인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와 기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입니다. Is that when I am DA, I will be their champion. And I make the same commitment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You are suffering from violent crime at a level
which we have not seen for years. You are suffering from property crimes, from smash and grab robberies, from thefts, from home burglaries, car burglaries. You are suffering from hate crimes.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크먼 후보는 최근 타운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인이 경찰 총격에 숨진 사건에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 총격 관련 사건의 경우 카운티 검찰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지는 만큼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카운티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치안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예방 차원의 개선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ave a situation where law enforcement's coming into a room, feels threatened, and shoots someone. We don't want to ever get to that point. So I will work with all the community groups, all the nonprofits, all the county agencies to bring higher amounts and higher quality mental health resources so that hopefully this situation never occurs in the future. 11월 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5개월. 행사를 주관한 LA 한인회는 앞으로 한인 후보들은 물론 한인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선거의 선출직 후보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라이벌이었던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후보직 사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는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개 선언으로 침묵을 깬 것인데 헤일리 전 대사는 허드슨 연구소의 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동맹국을 지지하고 국경을 보호할 대통령, 자본주의와 자유를 지지하고 부채를 늘리지 않고 줄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대통령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 완벽하진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재앙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현재 재정적으로 괜찮거나 편안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2023년 미 가계 경제적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가운데 재정적으로 괜찮다라고 답한 비율은 39%,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였습니다. 두 답변을 답한 비율은 72%로 지난 2016년 70%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의 78%보다 2년 만에 6%포인트나 낮아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보였던 2022년과 비교해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재정적 우려 사항으로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매, 요식업체들이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서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겟은 5,000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내렸고 월마트는 앞서 7,000여 개 품목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키아도 최근 소비자들을 다시 매장으로 불러오기 위해 잇따라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 인하는 대형 요식업체들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웬디스는 $3 아침 식사 콤보 메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맥도널드도 $5 메뉴를 내놓기로 한 바 있습니다. 버거킹과 잭인더박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점심 할인 메뉴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이옵은 전체의 40에서 45%를 차지하는 연소득 $50,000 이하 고객들이 외식 빈도를 줄이고 있어 메뉴를 조절하고 있다며 가격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소득 상위 25% 가구의 신용카드 한도 초과 비율은 5.5%에 그친 반면 하위 25% 가구의 경우 12.3%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현금 흐름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도 초과 연체로 이어진 비율은 1분기 33%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연은은 밝혔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 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한국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 및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들입니다. 증명서나 서류의 유효기간이 찍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 줍니다. 강력한 본인 확인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방문차 갔다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남용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 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2,605건, 2022년 37,771건, 2023년 44,418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국이 미국 군수기업들 제재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불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의 군수기업 12곳과 기업 고위관리 10명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등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미사일 등 미국의 유력 군수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문제 삼으며 중국 기업에 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특히 타이완에 무기를 팔면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게 이번 제재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일 타이완 총통 취임 당일 미국 보잉사 등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의원에 대해서도 입국 거부 등의 제재도 시작했습니다. 美国国会前议员加拉格尔在涉华问题上严重干涉中国内政，严重损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严重干扰破坏中美关系。 앞서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압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제재 확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으며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해 최대 4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군수기업 등에 대한 중국의 맞불 제재엔 명분이 없다며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ere they are going to produce so much quantity of good and then flood the global markets with it threatens to create global imbalances that are not stabilizing. 미국의 반박에도 중국은 미국, 유럽산 차량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기는 추가 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 유럽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 3개국 총리가 현지 시각 22일 각각 기자회견과 의회 연설을 통해 오는 28일부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살려야 한다며 테러를 저지른 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 하마스와 무장단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가자 지구 휴전 지지를 호소해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팔레스타인인이 존엄성과 희망을 갖게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Y para llegar a esa solución de los dos estados es necesario que las dos partes se sienten a negociar en igualdad de condiciones, con la misma legitimidad. Por eso reconoceremos al Estado de Palestina.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장기화되자 궁극적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영내 테러와 불안 확산으로 이어질 거라고 비판하며 해당 국가의 주재 중인 자국 대사에게 즉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הכוונה של מספר מדינות באירופה להכיר במדינה פלסטינית היא פרס לטרור. 80% מהפלסטינים ביהודה ושומרון תומכים בטבח הנורא של ה-7 באוקטובר. לרוע הזה אסור לתת מדינה.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39개국에 달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뉴욕시가 보호소 체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퇴출되는 이민자가 25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뉴욕시 망명신청자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 명들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퇴출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보호소 시스템 내에서 쫓겨나는 망명신청자는 25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는 몰려드는 망명신청자들로 인해 위기 사태를 선포하고 60일 체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민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19만 8천 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은 언제나 비인도적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싱글 성인일 경우 보호소 체류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이민자는 60일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소 체류 60일 제한 조치에 대해 뉴욕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임산부 등에게 체류 제한 조치 면제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등 알 권리가 무시됐다고 이달 중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체류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보호소 재배치 신청에 돌입할 수 있지만 보호소 배정이 될지는 보장되지 않는 애매하고 막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욕시청 대변인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시행정부가 모두 떠안고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는 국가적인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전국에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 수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대마초 정책연구원은 알코올이 여전히 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2022년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 수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수를 처음으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 수는 1,770만 명으로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1,470만 명을 300만 명 넘어섰습니다. 대마초 전체 흡연자들 가운데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992년부터 2022년 사이 15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대마초 사용자의 약 40%는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음주자들보다 흡연자들과 더 관련이 있는 패턴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 사용과 건강에 관한 전국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번 연구는 담배, 알코올, 마약 사용에 대한 추정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의과대학은 일일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 중독에 걸릴 위험에 처해지고 또 대마초를 피우는 빈도가 높으면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올 1분기 엔비디아 매출은 2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72억 달러 대비 261%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246억 5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32% 급등한 1,019달러 2센트를 기록하며 결국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직원과 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보유할 수 있도록 보통주에 대해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6월 10일 월요일 장 개시 때부터 분할 조정된 방식으로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가 최근 휘발유 가격과 주요 인기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코스트코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1센트씩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근 경쟁 주유소와 함께 매주 실시하는 가격을 통해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스트코 골드와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는데 인상 금액은 5에서 1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트코의 핫도그와 탄산음료 콤보의 1달러 50센트 가격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